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매일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이슈를 찾아서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같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가잖아요. 네.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의 변화를 조금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드웨어 쪽으로 혹은 기존의 이 성장주만 가던 분위기에서 이번에는 원래 잘 나갔던 규도주들 쪽으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그래서 매일 우리 출발 성공 투자를 보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변화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하루 이틀만 우리가 먼저 알아도 먼저 들어가서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전날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건데, 그 결과물들을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잘 캐치하셔서 좀 전략 업데이트를 잘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가졌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도 한번 짚어보고자 이슈 브리핑을 준비해봤죠. 네, 일단 증권가 보고서 등을 쭉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핫할 만한 흐름을 체크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를 조금 준비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낸 이 리포트인데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넷과 게임 미디어 섹터에 대한 5가지 주요 질문들을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식으로 질의응답식으로 내용을 풀었더라고요. 그걸 좀 짤막하게 각각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우리 한동안 좀 잊고 있었던 쪽이죠.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 지금 사야 하나라는 질문들을 꽤나 많이 받나 봐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부침은 있었을지언정 일단 코스피 대비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한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 올해 코스피 대비했을 때도 40%, 60% 정도 아웃퍼폼을 한 상황. 지난해는 20%, 120% 상당히 크게 올라왔었던 이들인데, 이들이 최근 규제 이슈 받고 고점 대비 한 10%, 20%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야 되나? 네.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답변을 한화에서는 어떻게 줬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지금 부재해라고 단기적 모멘텀 부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을 볼 때는 보통 성장성과 신규 수익 모델 확장성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게 있는 시기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14년도, 17년도에 가치 상승이 나왔던 건 라인이라던가 쇼핑 검색 광고가 빵 터지던 시기였고, 카카오가 17년도에 빵 터졌던 건 카카오 페이지, 모빌리티, 게임즈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네. 지금 2022년도 초반까지는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모델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단어가 일맥상통하는 같은 말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좀 막혀있고, 규제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들 스스로도 좀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확실히 줄어든 느낌이 확 오긴 하네요. 네, 거기다 또 위드 코로나 되고 정상화가 되면서 커머스 시장 성장률이 조금씩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고요. 광고 매출은 견조하지만 성장폭은 제한된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전만큼의 급등 랠리 기대치를 낮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서 글로벌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플랫폼 기업에서 내년 투자 포인트는 결국엔 IP라고 얘기를 하죠. 웹툰으로 촉발된 콘텐츠 엔터 지배력 입증되고 있다.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들이 각종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한 것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사 콘텐츠 사업 내년도 매출 성장률 30% 이상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하나투자에서는 네이버를 조금 더 꼽고 있습니다. 네이버 와패드 스튜디오가 지금 10억 개 이상의 IP를 확보를 했고, 현재 영상화로 진행 중인 것도 한 200여 개 육박하는 흐름입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네이버 웹툰의 이 사용자 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웹툰, 웹소설 플랫폼들이 상당수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 결국 그건 IP로 확보가 되고 네이버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괜찮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섹터, 게임주잖아요. 네. 지금 많이 밀렸는데 이 질문이 저는 지금 참 시기적절했다 생각해요. 테마일까? 릴레이팅일까?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판도를 바꿀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한화에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투자하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게임 개발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시킬 파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접근 가능한 밸류인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영란커는 이 네. 접근 가능한 밸류 하면 게임주 내에서 생각나는 거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생각나는 게임주들이 꽤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굵직한 우리가 소위 아는 대기업들 게임사들이 있는데 저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그레이드가 좀 살짝 떨어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쪽을 지금 사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좀 복잡해지네요, 이게. 이게 연초 대비로 생각하면 접근 가능한 밸류가 네. 생각보다 다른 게임주보다 못 오른 네. 대형주가 있어요. NC? 그렇죠. 하나투자에서는 일단 NC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한번 상한가를 찍으니까 네. 확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 PR을 봤을 때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 네이버, 게임빌, 뭐 크래프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NC소프트와 컴투스가 그래도 접근 가능한 밸류다라고 하나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서머너즈워 다들 기억하잖아요. 네. 그게 벌써 7년 전에 나온 게임인데 그 뒤로 어떤 작품을 내놔도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해서 네. 고만고만한 밸류에서만 계속 거래가 됐던 거예요. 우리 지금은 컴투스를 게임사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지주사 느낌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신작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발표를 해서 이거에 대한 기대도 걸고 있고 위즈백 스튜디오나 데브시스터즈의 지분 가치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1조 가치 된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반에 욕을 먹었는데 리니지 W가 갈수록 조금씩 나아지나 봐요. 이 일주일간을 놓고 봤을 때 일평균 매출이 120억.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가상입니다만 집행검에 NFT가 붙었을 때 네. NFT 사업에서 NC소프트의 리니지 그 IP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투스와 NC소프트를 하나투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잊고 있었던 분야가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네. 판이 커진 클라우드 시장, 지금 수혜 기업은 어디일 것인가? 우리가 미처 체크 못했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예산을 2,400억 원을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올해보다 4배 커지는 예산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클라우드 업체가 조금 수혜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투자에서는 네이버와 NHN으로 확 줄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대비 40%, 60% 성장 예상되고 내년도도 고성장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NHN을 꼽았죠. 이렇게 해서 질문들을 쭉 추려보니까 결국 네이버 사라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앞서 첫 판에서 저희가 5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5가지 마지막 질문이 광고였었어요. 네. 그래서 광고 쪽에서 투자할 만한 업체, 뭐 제일기획, 이노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이 조금 길게 놓고 좀 편안하게 볼 종목이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 브리핑 시간에 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이렇게 가져와서 브리핑 해드리는 경우는 사실 처음인데 또 이렇게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좋은 리포트가 나왔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승전 네이버로 예,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슈가 있었던 종목 한 가지만 좀 보려고요. 한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여기가요. 지금 종목 토론 게시판 분위기가 후끈후끈하고요. 제 감으로는 셀트리온보다 지금 여기가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영롱 앵커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네. 어찌 보면 엄청난 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제가 말을 하려고 네. 마음은 먹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한샘에 있어서 주주들에 있어서 기다리던 주주 환원 정책은 어쨌거나 나왔습니다. 그제 최소 연간 배당 성향을 지난해 줄였었는데 다시 한번 50%로 상향했고요. 분계 배당도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사주 취득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1차로 300억 원을 내년 2월까지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300억 원어치를 한 번 더 취득할 수 있다. 그 계획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좋잖아요. 네. 우리가 모두가 기다렸었던 주주 환원 정책 언제나 우리들에겐 환영인데 어제도 올랐잖아요. 맞아요. 소식이 나오면서 7%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좀 애매해지는 게 다음 장입니다. 한샘에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뉴스들도 몇 개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종목 토론 게시판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한샘을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인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2대 주주인 테톤 캐피털 파트너스가 지금까지 이 한샘 인수, 그러니까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한샘 인수를 반대해 왔었어요.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좀 걱정거리가 있었던 게 매각 과정 지금 반대했던 2대 주주가 혹시 물량을 내놓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테톤 캐피탈이 지분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해서 경영 참가로 바꾸다 보니까 오버행 이슈가 사라졌구나 라고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고 그리고 경영 참가하고 테톤 캐피탈이 지분을 늘려가면 주주 환원 정책도 더 강화가 되겠다. 그제 나왔잖아. 라는 시나리오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방점은 여기에 찍힌 게 아니라 여기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다음 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영권 분쟁의 서막이라고 했잖아요. 테톤 캐피탈이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근데 이 2대 주주 행동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테톤 캐피탈이 일단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한샘이 이렇게 매각되는 과정에서 지배주주 일가에게는 막 100% 그러니까 현재 시가에 100% 프리미엄을 얹어서 줬는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은 너무 배제가 됐고 소외가 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크게 떨어졌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테톤 캐피탈이 이거 일반 주주들이 추천하는 어떤 독립적인 사회이사 한 명은 선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소액주주들 의결권 우리들한테 위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IMM 프라이빗 에쿼티와 테톤 캐피탈의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있던 일반 소액주주들 종목 토론 게시판에 나 참여하겠다. 우리가 모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1대1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다음 장에 있는데요. 지분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사주가 포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포함한 상태에서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지분율이 2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테톤이 9.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자사주를 제외해서 순수 의결권이 갖고 있는 지분으로만 봤을 때는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37%고 테톤이 12.6%. 사실 게임이 되기에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소지는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한샘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못한 것도 이거 결과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게임이 되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네. 때문에 이전에 왔었던 어떤 형제 간의 경영권 지분이 오면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막 올랐었는데 여기는 약간 결이 다른 거죠. 근데 어쨌거나 다음 장을 보시면 주주 친화 정책도 그렇고요. 경영권 분쟁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주가가 오를 만한 재료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붙임은 좀 그리고 있겠습니다만. 또 못 갔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 긍정적이 있을 것 같고 어제 7% 올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3% 올랐으니까 오늘 장에서부터 불을 지필까라는 생각. 그런데 또 반대쪽으로는 이거 결과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불만을 제기해봤자 테톤 측에서 주주 친화 정책만 조금 더 강화되고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좀 소심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심리는 이렇거든요. 아, 모르겠다. 니들끼리 싸워라. 나는 여기서 먹고 빠질란다. 이러면서 매매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의 대응으로 괜찮을 것인가. 그 불을 지피려면 소액주주들이 테톤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참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이슈 진짜 냉철하게 봤을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급등 노리면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 들어봐야겠죠. 네, 오늘도 진만 팀장님의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화사하게 다시 필 수 있는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기러 가보시죠. 예, 그러면 앞서 저희가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어떻게 투자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좀 잠시 잊고 있었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 좀 잠잠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증권사 리포트도 좀 의미 있게 나왔으니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사실 그동안 굉장히 핫했던 섹터였던 이제 게임 관련주로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는 의외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좀 기업들이 누구냐면 관련해서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 가장 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지금 IT 업종 중에서 지금 컨텐츠 업종을 제외하고 네이버 카카오 생각보다 시세 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너무 큰데 시장에 돈은 없고 이제 섹터는 가벼운 섹터만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현재 주가는 그래도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IT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이곳저곳 수급이 흩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또한 충분한데 일단은 연말까지는 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양도세 물량이 좀 추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워낙 연초부터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10억 이상의 대주주 물량이 양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편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존재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매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력도로 봤을 때는 글쎄요,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겠으나 두 종목 모두 지금 굳이 살 필요는 없다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까요? 네, 사실 주도 섹터에서 조금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관련 업종들이 수혜를 많이 받지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렇게 크게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자회사 상장, 즉 해외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기타 IPO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주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둘 중에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이제 그런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덜한 네이버가 조금 더 매수하기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매수 가능할 때 또 핫한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핫한 종목 한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야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시든 아니면 좀 지켜보시든 하면 되는데 이제 관건은 새롭게 내가 진짜 치고 빠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 한샘 이슈 경영권 분쟁의 어떤 서막 가운데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먼저 경영권 분쟁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상승 정도의 마무리 될 거라고 보는 게 아까 이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지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나야지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한샘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굉장히 큰 종목들인데 이제 이대주주가 뭐 지분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이제 실제로 이건 팁인데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업들을 보셨을 때
기타 법인에서 지속적인 매수가 일어날 경우 어느 한쪽이 지분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다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고, 이전에 비슷한 사례로 대표적으로 한진칼이 이유가 있었는데, 한진칼 사례가 있었는데, 한진칼 사례에서는 이제 2대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기타 법인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한샘의 매매 동향을 보면 그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사주 자사주 매입 등 이제 기타 정책적인 이슈로 인해 주가를 좀 부양하라는 그런 행동적인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메리트보다는 이제 한샘의 기초적인 좀 체력, 이제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한샘은 지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4분기부터는 이제 리모델링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너무 하락폭이 깊어서 이거 가지고 오르는 거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신규 매수세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로 내가 약간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빠져야겠다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크게 가능성이 많진 않다라는 얘기와 함께,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나와 있고 3분기가 비수기였기 때문에 한샘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스픽이 이제 또 반도체주 한번 얘기를 갖고 오셨는데, 일단 준비하신 내용부터 하고 종목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저는 너무 그저께 장에서 너무 5% 가까이 상승을 하길래 이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차장고 상환 수량을 보면은 공매도 상환이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외국인 물량이 들어온 거구나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즉 이런 매수세가 강하게 동반되면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공매도 쇼커버까지 들어올 경우에는 주가 상승은 더욱더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삼성전자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밑에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순풍이 낙수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어제 장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라서 하락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버텼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그래도 이제 주가 탄력성에 비해서는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밑에 반도체주는 그래도 4분기에 드디어 메인 핵심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많이도 올랐습니다. 이 거래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오를 수도 충분히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더 오른 기업들도 공략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반도체주 전반적인 설명은 해드렸고, 그러면 종목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저번에 11월 15일에 유진테크하고 PSK 얘기를 해주셨고, 이후로 최고가 기준 수익률이 각각 25%, 18%. 지금 수익률은 유진이 더 높긴 한데 약간 막판 드라마틱하게 더 오른 건 PSK도 있긴 하고,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 계속 더 간다고 보시면 되는지, 워낙 단기 급등도 좀 나와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양쪽 유진테크나 PSK 두 종목 다 워낙 실적에 강자입니다. 근데 이제 막 업종에 대해서 낙수 효과로 순풍이 들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뺏기면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뺏기면 안 되고 4분기까지 쭉 드라이브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SK는 더 좋은 기사들이 이렇게 연이어 나오면서 정말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주가가 잘 올라서 다행이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유진테크나 PSK 4분기까지는 쭉 가져가시고 이제 적어도 30% 정도까지는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진만 팀장의 인기가 계속 날로 늘어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우선 제시해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점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줬고요. 이걸로 끝나진 않겠죠? 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종목도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 어제 이제 덜 오른 종목 찾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덜 오른 기업들 중에 가장 매력도 있는 종목들이 뭐 있냐고 해서 두 가지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장비주 중에 YIK라는 기업을 좀 다뤄볼 건데요. 이제 YIK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공시를 가보시면 삼성전자와의 올해 계약 규모가 엄청납니다. 진짜 그만큼 삼성전자 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래도 이제 가벼운 시가총액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공시 때 오히려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YIK 같은 경우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힘과 이제 기본적인 수주 잔고량이 있다는 거는 멀리 싸움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IK 같은 경우에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를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어서 이제 후공정 업체 중엔 테스나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AP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이제 AP 즉 엑시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련 후공정 업체들 또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 또한 신규 공략도 가능한 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덜 오른 반도체주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YIK와 테스나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